میگوییم انتقام میگیریم، اما اگر حرکت دیگری انجام دهند آنجا را که دوست دارند و به آن عشق می‌ورزند به آتش می‌کشند. If Iran does anything that they shouldn't be doing, they're going to be suffering the consequences, and very strongly.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 피해 보복이 시작이 된 걸까요? 미국의 폭격에 숨진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란이 미군 기지를 이렇게 겨냥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 두 곳에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한 겁니다. دشمنانمان هم میگوییم انتقام میگیریم، اما اگر حرکت دیگری انجام دهند آنجا را که دوست دارند و به آن عشق می‌ورزند به آتش می‌کشند. 중동에서 들려온 일촉즉발의 상황, 저희가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모두의 예상보다 이란이 꽤 빠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닷새만의 보복이죠. 미국의 그 드론이 그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을 살해한 이후에 닷새만의 보복이니까 세계 최강 그 미군을 상대로 한 닷새만의 보복이니까 뭐 느리다고 할 수는 없겠죠. 몇 가지 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그 보복이. 첫째는 아까 우리 저 화면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그 반미 감정이 그 전 이란에서 그 고조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가 보복을 미룰 수는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란 군 전력 가운데 미사일이 그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하는 그런 결정을 아마 내렸을 것 같고, 타겟은 그 전략적으로 두 군데를 결정을 했는데, 하나는 그 알 아스드 미군 기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라크 전쟁 때부터 미군이 주요 기지로 사용했던 곳이고, 또 그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이 거기서 그 살해된 장소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그 살해된 시각에 맞춰서 새벽 3시에 그 미사일 폭격을 했고, 또 한 군데는 아르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저희 자이툰 부대도 아르빌에 그 주둔했었죠. 쿠르드족이 그 거점으로 삼고 있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두 군데를 타겟을 삼아서 공격을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빨리 보복을 했지만 보복의 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아주 그 강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란도 그 더 이상의 확전은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내일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발표한다니까 거기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동 정세,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정세의 흐름을 아마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도원 의원님이 크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시간 CNN 화면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 화면을 같이 볼까요? 이거는 지금 CNN 실시간 모습이고, 조금 전 화면은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국영 방송을 통해서 이 새벽에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에 도발을 강행한 이란 탄도미사일 화면을 여러분도 영상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 시간이 현지 시각으로 새벽이란 말이죠.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암살당한 것도 새벽이기 때문에 완전 맞보복 작전으로 이란이 나선 겁니까? 자, 솔레이마니가 사망을 하고 나서 지금 닷새 만에 공격을 했는데, 그 닷새는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하는 겁니다. 솔레이마니 장례식을 5일 동안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 5일 동안 이제 진행하던 중에 너무 많은 이제 압사자가 생겨서 이제 그만뒀는데, 어쨌든 그 장례 기간 애초에 선포한 5일 지나고 나서 바로 딱 5일째 되는 그 순간이죠. 만 5일째. 그게 뭐냐?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기사스,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런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알 아사드라고, 여기는 이제 바로 솔레이마니가 MQ-9에 의해서 사망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조종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곳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반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완전히 사실은 막 방금 이동훈 의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조금 자신들의 의지만 보여주는 수준이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좀 재빠르게 하되, 보복의 감행 속도는 빠르되
이 두 곳, 뭐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이라고 하지만 수위 조절을 한 것이다. 이란의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사상자가 우리 생각에 그 정도로 많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알 아사드 기지 같은 경우는 미군이 지금 한 700명 정도가 주둔해 있거든요. 예. 특히 저 미군은 육군과 해병대 위주, 지상군 위주로 지금 주둔을 해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는 헬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동 헬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헬기가 파괴됐다든지 또 미국 국민들이 죽었다든지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의도적으로 비껴서 쐈든지 아니면은 저 미사일의 정확도가 형편없든지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현지의 SNS를 통해서 파악한 거로는 아르빌을 향해서 공격한 미사일 중에 하나는 아르빌 기지에서 33k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건 거의 뭐 정확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도가 대단히 떨어지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많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화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지도는 조금 전에 CNN을 통해서 공개된 타격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란의 서쪽에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가 있잖아요.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바그다드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알 아사드 기지가 있고 아르빌 기지는 이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대표님, 이 아르빌에서 이 이란의 타격이 33km 정도 떨어진 곳에 타격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목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수위를 좀 낮춰서 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미사일이 다 33km 떨어진 게 아니고 가장 부정확하게 맞은 게 33km 떨어졌다라고 현지 SNS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현재 지금 많은 특파원들이 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가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그 한 발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란이 애초에 많은 사상자를 필요로 하지 않은 작전이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사실 한 300km 떨어진 곳을 공격을 하는데 33km를 비켜간다? 이건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럼에도 이란 내부 국영방송은 약 80명의 사상자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공언하고 있는데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아르빌 기지를 방문해서 최강 군사 대국임을 과시하면서 이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We came to Al-Assad to share our eternal gratitude for everything you do to keep America safe, strong, and free. No enemy on earth can match the awesome strength of American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Nobody's even close. And also to always watch very closely over any potential reformation of ISIS, and also to watch over Iran. We'll be watching. 제가 잠시 정정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간 곳은 아르빌이 아니라 알 아사드고요. 맞습니다. 네. 김정은 실장님. 네. 그럼에도 물론 뭐 33km 떨어진 곳을 이란이 타격했음에도 미 대통령이 가장 아픈 곳만 때렸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알-아사드를 금방 화면에서 봤듯이 지금부터 한 13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가서 격려도 하고 했던 그런 그 장소고 그다음에 알-아사드와 아르빌을 전부 다 벌써 2달 전에 지난주 2달 전에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거기를 방문해서 이제 이 군을 격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르빌은 쿠르드족의 그 기지고 우리 자이툰 부대가 거기 이제 주둔한 적이 있었죠. 여기 아르빌을 공격하게 되면 쿠르드가 왜 우리가 이란한테 공격을 받아야 되느냐 해서 미국과 이 쿠르드의 그 이간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르빌도 공격하고 알-아사드도 공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지금 화면에 또 나왔었는데 저 2년 전 화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이 타격한 알-아사드 기지를 방문했을 때 모습 화면으로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란이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그 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대지 미사일이라고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언론에서 그 종류를 말한 언론이 있는데 미국의 NBC입니다. NBC 방송국에서 파테 110 그리고 기안 이런 미사일을 통해서 쐈다라고 보도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보도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기안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그 MBC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서 기안이라고 했는데 기안은 자폭 드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MBC가 조금 신뢰성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많은 게 샤하브 1과 샤하브 2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CG로 준비를 했는데 이 샤하브 1과 샤하브 2는 북한의 기술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바탕은
스커드 B와 스커드 C입니다. 북한이 이제 스커드 B, 스커드 C를 자체 개량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받아가서 이란은 샤하브 1, 샤하브 2를 만들었고 샤하브 3는 북한이 노동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어요. 근데 노동미사일은 아시다시피 한 발당 $10,000가 넘는 아주 고가치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사정거리도 1000km가 되고 하니까 예. 되게 사용 안 했을 것이고 분명히 아마 샤하브 1이나 샤하브 2 중에서 골라서 사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탄두 중량은 750kg에서 한 1톤 정도. 그러니까 우리 K9 자주포의 포탄이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그 K9 자주포 포탄 한 60발이 한 번에 터진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강의 방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신형 패트리어트 3의 요격 시험 영상입니다. 이렇게 임의의 장소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지않아서 요격에 성공을 합니다. 신 대표님, 네. 이렇게 미국이야 뭐 최강의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탄도 미사일이 미군 기지에 2번이나 타격이 됐을 때도 요격됐다는 보도를 접하지 못했거든요. 요격이 안 된 겁니까? 요격을 안 된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뭐 전 세계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뭐 관심 지역에 미군의 군사력 배치 현황을 항상 제가 서칭을 하는데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알 아사드와 아르빌에는 패트리어트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알 아사드나 아르빌 같은 경우는 공군기지가 아니고 육군 해병대 기지였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는 공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갈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간다면 사드가 가야 되는데 사드가 갈 만큼 미국이 사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현재 전투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기에 지금 패트리엇이나 이런 것이 가 있을 이유가 없고 패트리엇이 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투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거든요. 저기는 전투기가 있는 기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패트리엇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격을 한 것을 하나도 요격을 했다는 뉴스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패트리엇이 있었다면 패트리엇의 요격 성공률이 하나의 목표당 2발을 쏘거든요. 그래서 2발을 쐈을 때 중첩 효과에 의해서 9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쐈으면 대부분 요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한 미 패트리엇 이거는 잘못된 표현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없다고 없었습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있었으면 95% 이상 요격할 가능성이 컸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이란이 지금 무력 도발을 감행해서 보복을 했는데 네. 패트리엇이 없다면 만약에 33km 떨어진 곳에 말고도 정말 정밀 타격으로 미 군 기지를 타격했다면 막을 만한 미군의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지금 아르빌이나 알 아사드에는 막을 만한 무기체계가 없었다고 보고 어허. 무기체계 있다 하더라도 기관포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분투를 한다 하더라도 한 발 이상은 요격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다 그 한 발도 거의 뭐 소설 속에서나 요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발표에 의하면은 그 기지에 있었던 드론과 헬기, 그다음에 군사 장비를 다 파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군이 한 50여 명이 죽고, 잠시만 정리를 좀 하자면 네네. 두 기지가 거의 초토화가 됐고 80명 가까운 사상자가 네. 났다. 그게 이란 국영방송의 주장이거든요. 이란 주장인데, 예. 근데 미국 쪽에서는 뭐 일단 사상자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럼 700명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한 10여 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사상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80명이 죽고 200명이 또 부상당했다. 이 말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미리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는 걸 레이더로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경계 홍보를 해가지고 전부 다 방공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80명 이상 죽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동님.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국 사이트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대체로 아까 이제 우리 신윤규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미사일이 뭐 정확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군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것보다는 군 시설을 아마 겨냥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80명 사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란 대내용 우리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대체로 미국의 CNN이나 다른 뉴스 사이트를 보면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게 그 팩트 위주로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지에서 미군이 그 다수의 사상자가 났다면 미국 언론들이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별 그 희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미군이 특히 뭐 장비나 시설은 몰라도 인명에서 큰 손실을 얻지는 않은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동훈 의원님 질문 하나 네. 짧게 드리면 보복은 했지만 미국과 이란 모두 약간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정도의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발표하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고 하나는 굉장히 진정시키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트럼프에게는 양쪽 다 그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그 다수의 국민이 솔레이마니에 대한 보복은 뭐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란과 전쟁을 한다면 그게 어떤 명분이 있는 전쟁이냐, 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이걸 묻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말이죠, 이란의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전수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화면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신 대표님, 이번에 미국을 공격한, 보복한 이 탄도미사일들이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사실 팩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샤하브 1, 2, 3가 있는데 북한이 기술을 전수해 준 게 샤하브 1, 2, 3 다입니다. 샤하브 1과 샤하브 2는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화성호, 즉 스커드 B죠. 그리고 샤하브 2 같은 경우 화성 6호, 즉 스커드 C죠. 이 기술을 가져가서 샤하브 1, 2를 만들었고, 그리고 북한의 노동미사일, 그 노동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가서 샤하브 3를 만들었고, 이란은 그 샤하브 3를 좀 더 사정거리를 개량해서 노동미사일이 한 1200km 날아가는데 예. 이 샤하브 3를 2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개량한 건 이란이에요. 그러나 기본 기술을 가져간 것은 그 북한 기술을 가져갔고, 이 외에도 북한의 연업급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서 가디르라고 하는 잠수함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로 북한과 이란은 무기 커넥션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안찬 선생님,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번 이란의 보복에 북한의 뒤에 그림자, 그러니까 미사일 커넥션, 무기 커넥션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됐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북한이 뭐 7, 80년대부터 이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을 발달시켜 왔는데, 예. 그래서 핵동지라는 말 외에 이제 미사일 동지, 이란과 북한은,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북한이 지금 13차례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그 중에 4차례가 바로 그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이제 KN-23입니다. 이 조각 발사를 하는 거죠. 이 조각 발사 기술은 이게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또 명중률을 높이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란에 전수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제 팩트라고 지적하셨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중률이 떨어진다, 뭐 30km 밖에도 떨어졌다, 이런 거 보면 북한 역시 미사일 기술이 이란의 커넥션은 있지만 그렇게 명중률이 탁월하지는 못하다, 이런 걸 또 그 이란 지금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을 하면 신속하고 완전하며 막대하게 응징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자, 미국과의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렇게 먼저 보복에 나선 이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I was 7 when 9/11 happened and 9 when Iraq happened. And we've been in the same wars for the whole time since then. 여기 계신 네 분의 말을 지금까지 종합해보니까 현재로서는 이란이 상당히 계산된 보복을 한 거고, 미국도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내리는지 지금 숨죽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동훈 의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 그리고 이란이라는 국가의 특성을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내리꽂는 지시를 하면 이란 군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 이란의 그 전 국민이 지금 반미 감정을 드높게 그 외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지속은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지금 이란의 정치 체제는 신정 체제 아닙니까? 예. 최고 지도자는 신의 대리인으로 불리는데 눈물을 흘린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도 김일성 그 일가가 거의 뭐 신처럼 어떻게 보면은 숭상되는데,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그 북한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의 대리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좀 더 인간의 모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상징적인 그 변화의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향후 그 미국에 대한 대응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할 만합니다. 예. 특히 그 눈물로 인한 지금 거센 그 반미 감정에 비해서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이 볼 때 그래도 이란의 대응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거는 뭔가 그 문제를 확산시키려는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란 내부는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었어요. 미국의 폭격에 숨진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딸은 반미 보복의 상징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در نبردهای سوریه، عراق و لبنان و افغانستان و یمن و 반미의 상징으로 거듭난 솔레이마니의 딸인데, 김정우 시장, 지금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이 장례식 절차가 미국 이란 전역에서 거행되는 중에 5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어쨌든 이란 내부 결속도 지금 많이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반정부 시위가 다 사라졌고 현재는 반미 시위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현재 그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통치자들이 현재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가 이렇게 결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뭐랄까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번에 그 사상자가 난 곳은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의 고향입니다. 고향이는 키르만이라는 도시인데, 이란의 남동부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솔레이마니의 그 운구 차량이 가는데, 이 사람 관습에 보면은 거물천을 던져서 운구차에 던지면서 이렇게 애도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구차량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거죠. 도로가 좁고 해서 이렇게 압사 사고가 났는데 56명이 죽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미국을 향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것이라고 목소리까지 높였습니다. If he says 52 sites, we say 300, and they're accessible to us. 앞으로 이란의 타깃도 중요할 텐데 이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더 짚어보기로 하고, 신 대표님,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앞으로 또 다른 맞보복에 나선다면 그 무기 또한 북한과의 커넥션이 좀 있고 북한이 배후에서 또 도와줄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까? 자, 이미 지금 북한의 무기가 많이 갖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란이 하지,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한 상황에서 북한이 뒤에서 도와준다? 이것은 이제 북한 스스로 문을 파는 것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아마도 충분히 이란이 대미 항전을 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이 무기와 부품을 충분히 그동안에 꾸준히 보급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무슨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데, 예. 이란과 북한 간의 군사 커넥션에 의하면은 지난번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화성 12형이 사정거리가 5,000km짜리입니다. 예. 5,000km짜리고 현재 이란에서 미국을 공격하려면 한 7,000km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화성 12형이 들어간 백두산 엔진이 이란에 분명히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백두산 엔진과 2단 로켓을 결합을 시킨다 그러면 아마 7,000km가 충분히 나옵니다. 백두산 엔진은 한 개, 1단 로켓 가지고 5,000km 나오기 때문에 2단 로켓만 결합을 시킨다 그러면 얼마든지 미국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허언만은 아닌 거네요.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란의 미사일 도발을 전수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피해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중동 상황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